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포코리아에서 WMS 솔루션 컨설턴트로 재직 중인 최성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창고관리의 미래탐색, WMS를 통한 운영 우수성 달성이라는 주제로 발표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창고관리의 미래를 탐색하기 위해서 2023년 물류창고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하여 창고관리의 우수성을 위해서 WMS를 중심으로 어떻게 진화하고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잠시 인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포는 다양한 산업들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2002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본사는 미국 뉴욕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이 속한 에이펙 비전 오피스는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고, 전 세계 약 160개가 넘는 오피스에서 약 17,0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한화로 약 4조 원 정도 규모인 회사입니다. 이어서 인포의 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포는 2002년 설립 이후 솔루션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지속해왔고,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좋은 솔루션들을 인수를 하며 성장 발전을 하였습니다. 인포 WMS도 그중 하나로 2006년에 익시드 WMS라고 하는 당시 꽤 유명했던 WMS를 인수했던 사례이고, 같은 해에 디스크리트 산업 영역에 특화된 바한이라고 하는 ERP를 인수했었고, 2011년에는 프로세스 산업 영역에 특화된 로손이라고 하는 ERP를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엔드투엔드 서플라이 체인 가시성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GT 넥서스를 인수하였고, 그 외에도 BI 분석 도구인 버스트, 가장 최근에는 영국에 있는 MES 솔루션 회사인 라이트하우스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포의 모기업은 미국의 비상장 기업 순위 2위인 코흐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코흐는 처음에는 인포의 고객이었다가 2020년에 인포를 인수하였고, 인포는 코흐의 지원 아래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물류창고 동향은 더욱 자동화되고 디지털화된 창고를 가리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키워드들처럼 코로나 팬데믹 이후 WMS 도입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기술 발전으로 물류창고 운영이 더욱 민첩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WMS,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컴퓨팅, 오토메이션, 아날리틱스, 그리고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이라는 6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WMS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WMS 시장 규모는 ERP 시장 규모에 비해서 매우 작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것은 우리나라 물류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비롯된 결과이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물류 운영의 최적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 인사이트 파트너스에 따르면 글로벌 WMS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19조 원에서 2030년 약 67조 원으로 3배 이상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17.3%로 매우 높은 성장률인데요. 그만큼 기업들은 물류 운영의 최적화를 위해서 WMS 도입을 많이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고부터 접치, 피킹, 패킹, 상차를 거쳐 출고까지에 이르는 엔드투엔드 물류창고 솔루션으로서 WMS의 가치는 원활한 주문 풀필먼트, 효율적인 재고 관리, 물류창고 공간 활용도를 높여주고, 시스템에 의한 규정 준수가 가능하고 전반적인 작업 정확성을 높여줘 낭비를 제거하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실행의 관점에서 WMS를 보유한다는 것과
WMS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작업자의 경험과 기억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실행에 기반한 WMS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레벨 3 이상의 물류 창고에 성능이 요구되는 3PL 물류 창고의 경우에는 화주사들의 독특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플랫폼 기반의 WMS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계신 그래프의 기능들은 일반적으로 ERP의 WM 모듈과 비교했을 때 인포 WMS의 가치를 이끄는 기능들입니다. 인포 WMS는 물류 창고의 작업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화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풀필먼트 비용 감소, 작업자 생산성 향상, 작업 공간 요구사항 감소, 재고 턴오버 비율 향상, 운송비 절약, 그리고 재고 정확도 99% 이상이라는 가치 차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포는 SCM 분야의 전문 회사로서 핵심 WMS 기능을 중심으로 인포의 로드맵에 따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항상 최신의 WMS를 보유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R&D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 창고와 그 운영을 가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창고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레이아웃 변경, 인력 배치와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고 실시간 가시성을 제공하여 재고 수준과 로케이션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추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누적된 작업의 수나 오래된 작업과 같은 병목 구간을 한눈에 파악하고 즉시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3차원 시각화 물류 창고에 대한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WMS 메뉴에서 비주얼 인벤토리를 실행합니다. 3차원 시각화 물류센터 화면이 실행되었습니다. 먼저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작업들을 필터링 해보겠습니다. 작업의 빈도수를 기준으로 지금 필터링이 되었고요. 노란색 로케이션을 선택하고 작업 영역을 선택했더니 피킹 작업 1개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노란색 로케이션은 적치 작업 1개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황색 로케이션을 선택했더니 다양한 작업들이 6개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주황색 로케이션은 피킹 작업 2개가 생성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붉은색 로케이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작업들이 10개 이상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붉은색 로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작업이 생성된 후 얼마나 오랫동안 작업이 정체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기화를 하고 필터링을 했습니다. 작업 영역을 선택하고 노란색 로케이션을 선택했더니 2022년 2월에 생성된 작업이 있습니다. 다른 노란색 로케이션도 2022년 2월에 생성된 작업입니다. 이번에는 주황색 로케이션을 선택했더니 2021년 4월에 생성된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로케이션을 선택했더니 2015년 8월에 생성된 작업이 보입니다. 이처럼 붉은색 로케이션은 상대적으로 병목 구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로케이션이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로케이션부터 해결하는 방식으로 병목 구간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색 조건을 입력해서 재고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화주를 입력하고 필터링을 했습니다. 해당 화주사에 해당하는 재고가 시각적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제품 코드를 추가로 입력하고 색상을 변경한 후 필터링을 하면 해당 화주에 해당 제품이 보관되어 있는 로케이션이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었고요. 리스트 뷰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시 3D 뷰로 이동해서
이번에는 인벤토리 화면에서 화면의 로케이션을 직접 클릭해서 시각적으로 재고를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업자 관점에서 3차원 시각화 물류센터 기능을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모습의 레이아웃이 실행되었습니다. 트래블에 디렉티드 그래프를 누르면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 작업자의 이동 동선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로케이션의 오리엔테이션을 클릭하면 붉은 점들이 활성화되는데요. 이 붉은 점들은 작업자와 로케이션의 접촉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작업자의 최단 이동 경로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시작점과 끝 지점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작업자의 최단 이동 경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은 총 소유 비용인 TCO를 낮추기 위해서 카펙스보다는 오펙스를 더 선호하시는 분위기이고, 그 외에 보안성이라든지 시스템의 성능과 안정성의 관점에서도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인 SaaS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럼 글로벌과 우리나라의 SaaS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리서치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SaaS 시장 규모입니다. 스카이퀘스트에 의한 글로벌 SaaS 마켓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약 286조 원이었던 글로벌 SaaS 시장 규모는 연평균 19.7%가 성장하여 2030년에는 약 1,72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SaaS 시장 규모는 스타티스타 마켓 인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약 4.52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연평균 9.93%가 성장하여 2027년에는 약 6.65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듯이 우리나라의 SaaS 시장 규모는 글로벌 시장 규모에 비해서 아직 1%도 안 되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아직 우리나라의 SaaS에 대한 장점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일부는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aaS는 소프트웨어의 접근성과 다양성을 찾는 기업들에게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업들이 SaaS로 이동하는 방향성에는 동의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속도가 조금 느린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SaaS를 선택하셨을 때 확보하실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멀티테넌트에 의한 소유 비용 절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입주하는 상황을 예로 들면 아파트의 공동 인프라를 직접 소유하시지 않고 집주민들과 함께 공유하시면서 직접적인 소유 비용은 절감하실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객사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설치 또는 테스트를 주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버전은 고객이 원하는 속도에 맞춰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지불 구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비즈니스 성장을 고려하여 책정은 되었지만 당장은 불필요한 인프라 범위까지 처음부터 구독료에 포함해서 비용을 지불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연하고 확장 가능합니다. 다음은 간편한 액세스를 위한 싱글 사인온으로 여러 소프트웨어를 함께 구독하실 경우 하나의 플랫폼에서 단 한 번의 사인온으로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해나 보안 취약성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SaaS를 선택하시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인프라 및 플랫폼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점도 SaaS의 매우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측면에서 기업들은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기술 스택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능, 신뢰성 및 안정성이라는 이점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크게 세 가지 구축 방식인 온프레미스, 호스티드, 그리고 클라우드 사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인포가 이야기하는 사스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프레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구축형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축형의 경우 서버를 포함하는 인프라 영역, 라이선스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용권, 그리고 데이터를 고객이 직접 소유하시고 관리하시는 방식입니다. 국내에서는 경제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 위주로 많이 선호하시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호스티드 방식입니다. 하이브리드라고도 부르는 이 방식은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킹에 대한 영역은 IaaS 구독형으로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 라이선스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용권과 데이터에 대해서만 고객이 직접 소유하시고 관리하시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호스티드 방식은 IaaS 영역에 직접 구축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단점으로는 고객사에서 인프라 영역과 소프트웨어 영역을 구별해서 관리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프라 영역인 IaaS와 플랫폼 영역인 파스의 기반 위에서 제공되는 SaaS, 바로 인포가 이야기하는 트루 클라우드 SaaS입니다. 다른 말로 퓨어 SaaS라고도 부르는 트루 클라우드 SaaS는 고객사에서 IaaS 영역과 파스 영역을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킹부터 애플리케이션 영역까지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영역을 소프트웨어 벤더사가 준비를 해드리며 고객사에서는 데이터만 소유하시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의 관점에서는 IaaS 영역과 파스 영역의 비용까지도 SaaS 구독료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사에서는 하나의 컨택 포인트로 세 개의 영역을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사용하고자 하시는데 클라우드 인프라와 플랫폼을 고객사에서 직접 선정을 해야 하고 구독료는 IaaS, 파스, SaaS별로 각각 청구가 된다고 한다면 구축형이나 호스티드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인포는 SaaS 비즈니스를 위해서 IaaS의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올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플랫폼 형태의 미들웨어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WMS와 같은 코어 애플리케이션에는 본질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고객의 독특한 요구사항들을 플랫폼에서 충족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애저 서비스 영역인 인포 OS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포 OS는 오퍼레이팅 서비스의 약자로 크게 8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엔터프라이즈 포탈은 기업의 홈페이지를 제공해 드리고 직원들 간의 실시간 피드 및 게시판 협업, 그리고 사용자별 개인화가 가능한 화면 구성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각각의 사용자는 본인의 역할에 기반해서 최적화된 홈페이지 화면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관리는 강력한 문서 저장소이며 아이템 마스터 등의 추가가 가능한 이미지 파일을 포함하여 상황에 맞는 작업 연계가 가능한 기록 문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제품 폐기와 같은 물류 창고의 특정 프로세스에서 증빙을 해야 하는 이미지나 문서가 있다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는 사전에 특정 조건을 설정해 놓고 이에 부합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고 메시지 및 알림받기가 가능합니다. 이 워크플로우 서비스를 잘만 활용한다면 100% 정시 배송과 같은 높은 수준의 물류 창고 KPI 달성도 가능합니다. 또한 인포 OS에 포함되어 있는 EAI 영역인 인포 아이온을 사용하여 비인포 시스템들과의 원활한 통합이 가능하고 데이터 패브릭을 통해 분석을 위한 데이터 셋을 기존 레가시 시스템까지 확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RPA, 디지털 어시스턴트, 그리고 예측 분석을 적용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확장성 툴kit과 노코드, 로우코드 기반의 앱 개발 도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레이어에서의 강력한 보안성과 싱글 사인온을 통해 단 한 번의 사인온으로 여러 시스템들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인포 OS의 문서 관리 기능과
인포 WMS가 어떻게 함께 작동될 수 있는지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인포 OS 플랫폼에서 문서 관리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저장된 문서를 디스플레이 하거나 수정하실 수 있고 새롭게 생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서는 패킹 리스트입니다. 다시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파손된 제품을 입고하는 시나리오를 보시겠습니다. ASN 번호를 입력하고 아이템 번호를 입력하면 수량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파손된 수량 2박스를 입력하고 LPN을 입력했습니다. 홀드 여부에는 데미지드라고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캡처 기능을 사용해서 사전에 찍어 놓은 사진을 선택을 해줍니다. 사진을 선택을 해줬습니다. LPN을 입력하고 리즌에는 데미지, 그리고 코멘트에는 모서리 깨짐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문서 관리에 해당 이미지가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문서 관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문서 관리로 이동해서 해당 사진이 자동으로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손된 제품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홀드가 잡혔고 문서 번호는 LPN 번호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WMS 화면으로 이동해서 홀드된 재고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LPN 정보를 입력해서 해당 재고가 홀드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상황별 연계 기능인 인컨텍스트 기능을 통해서 해당 재고가 왜 홀드가 되어 있는지 누구나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연계 기능인 이메일 등을 통해서 특정 작업자에게 공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 관리 기능을 사용하시면 본사에서는 해당 제품이 왜 홀드가 되어 있는지 물류 담당자에게 별도로 문의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시켜 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업의 로고들은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된 인포 클라우드 스윗 WMS의 고객들입니다. 인포가 2019년 클라우드 사스 WMS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후 약 150개의 고객사가 인포 클라우드 스윗 WMS를 선택하셨고 기존 온프레미스 고객들 중에서도 클라우드 사스로 전환하시는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자동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물류창고에 작업자들이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자 WMS 도입을 통해서 물류창고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혹은 전체 작업의 자동화를 통해서 100% 작업 실행률을 달성하려는 노력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더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물류창고 자동화 시장 규모는 약 29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 16.2%로 2028년에는 약 62조 원의 매우 큰 시장 규모로 성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류창고가 자동화 도입을 계획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저는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포 WMS는 WES, WCS 영역과 원활하게 통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오토메이션 에이전트와 연동이 됩니다. 오토메이션 에이전트는 물류창고의 온프레미스 환경에 설치가 되어 다양한 MH, 로봇들과 원활하게 통합이 되며 인포 WMS에 의해 지시를 받거나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인포 오토메이션 에이전트를 사용했던 자동화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인포는 이미 다양한 글로벌 WES, WCS 영역의 기업들과
자동화 통합에 대한 구축 경험을 토대로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인도의 F사나 싱가포르의 D사 사례와 같이 레벨 3 이상의 물류창고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도구입니다. 결국 기업은 데이터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운영을 최적화하고 기업이 속한 해당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석도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문화된 분석도구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 분석도구의 특징으로 많이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BI를 비롯해서 실시간 KPI 모니터링을 위한 대시보드, 데이터 투명성, 사용이 쉬워야 하고 구성이 가능하며 그리고 레포팅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은 창고 관리의 주요 KPI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WMS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주요 KPI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프로세스 개선에 필요한 통찰력을 얻고 계십니다. 몇 가지 K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주문 주기 시간은 주문을 받고 배송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추적합니다. 이 KPI의 핵심은 얼마나 주문 처리를 간소화하여 주문 주기 시간을 단축하고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지입니다. 정시 배송은 약속된 배송 날짜 또는 그 이전에 고객에게 배송된 주문의 비율을 의미하고 창고 공간 활용은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창고 공간의 비율을 부피 단위로 추적합니다. 고객 서비스 레벨은 주문 정확성, 정시 배송 및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추적하여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고 마지막으로 배송 정확도는 고객이 주문한 품목과 수량으로 배송된 주문의 비율을 측정하는 KPI입니다. 인포 클라우드 스윗 WMS의 핵심 분석 도구로 제공해드리는 인포버스트는 포괄적이고 조직화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여 기업이 직감이 아닌 통찰력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KPI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측정함으로써 목표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포의 강력한 분석 도구입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류창고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은 그동안 사람이 수동으로 처리했던 프로세스들을 자동화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인포의 경우 해외 고객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대한 고객 사례들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포 콜맨 AI는 특정 프로세스에서 규칙적인 자동화가 필요한 영역에 지능형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적용하여 반복된 실행에 의한 누적된 결과를 추적할 수 있고 일명 챗봇이라고 하는 디지털 어시스턴트 기능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대신 찾게 하거나 시스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신입사원들에게 필요한 안내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기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선택과 모델 학습을 통해 새로운 예측 분석 모델을 직접 생성하여 포캐스팅에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챗봇을 WMS에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챗박스 버튼을 누르면 챗봇 대화창이 활성화됩니다. 먼저 챗봇에게 음성으로 G 물류창고에 S 트레일러가 몇 대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챗봇의 대답은 G 물류창고에 S 트레일러가 도어에는 0대, 세대는 예정된 일정보다 늦게 오는 중이고 대기 중인 트레일러는 0대라고 알려줬습니다. 이번에는 S 트레일러가 몇 대냐고 물었고 챗봇이 바로 어떤 물류창고냐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G 물류창고라고 했더니 챗봇은 조금 전과 똑같은 질문인 것을 깨닫고 G 물류창고에 S 트레일러가 도어에는 0대, 세대는 늦는 중이고 대기 중인 트레일러는 0대라고 똑같이 알려줬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 창에 질문을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월마트에 신먼트 상태를 알려달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챗봇이 어떤 물류 창고냐고 다시 물었고 G의 물류 창고라고 했더니 챗봇의 대답은 G의 물류 창고에서 월마트로 출고된 라인은 없으며 33개가 피킹이 되었고 98개가 남았다는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어시스턴트로서 챗봇을 활용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6가지 키워드의 내용을 종합했을 때 창고 관리의 운영 우수성을 위해서 트루 클라우드 사스 기반의 WMS 솔루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이미 개발되어 검증된 즉시 사용 가능한 기능들을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화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석 도구, 통합 도구, 확장성 도구, 바코드 디자인 도구, 워크플로우 도구, 그리고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도구를 통해서 고객 스스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용자 권한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급 최강의 구성 요소들이 탑재된 WMS를 활용하시면 전체 산업 영역의 요구사항들을 원활하게 충족할 수 있고 데이터에 기반한 통찰력을 통해서 효율적인 물류창고 관리 및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물류 비용의 최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